카네기 인간관계론 제4부 좋은 대화 상대가 되는 비결. 얼마 전에 브릿지 파티에 갔다. 나는 브릿지 게임을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도 게임을 하지 않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금발의 부인이었다. 그녀와 얘기를 하는 중에 로엘 토마스가 라디오를 옮기기 전에 내가 그의 매니저였으며 그가 진행하는 여행 면담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번 유럽을 여행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녀가 말했다. 카네기 씨, 당신이 방문해 보았던 아름다운 명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근에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라. 참 흥미진진했겠어요. 저는 늘 아프리카에 가고 싶었지만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한 24시간 동안 있어 본 것 말고는 못 가봤어요. 맹수가 사는 곳도 가보셨나요? 그래요? 참 좋았겠어요. 부럽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라고 내가 감탄하며 요청했다. 그녀의 얘기는 45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녀는 내게 어디에 가보았고 무엇을 보았는지 다시 묻지 않았다. 나의 여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관심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확장시키고 자신이 가봤던 곳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녀가 특이한 것일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같다.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뉴욕의 한 출판업자가 연 디너 파티에서 식물학자를 한 명 만났다. 전에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 한 번도 있지 않았지만 나는 곧 그에게 끌렸다. 그야말로 의자 끝에 걸쳐 앉아서 그가 열대식물과 새로운 식물 개발 실험, 실내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유심히 들었다. 그는 변변치 않아 보였던 감자에 관하여 놀라운 사실들도 알려주었다. 내게도 조그마한 실내 정원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그가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이미 말했듯이 그 자리는 디너 파티였다. 다른 손님들이 10여 명 있었을까? 그 정도 있었을 터이지만 나는 모든 예의 규범을 어겼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몇 시간 동안 그 식물학자하고만 대화를 나눴다. 자정이 되어 나는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그 후 그 식물학자는 만찬의 주최자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칭찬을 했다. 나는 가장 활기 있는 사람이고 이러저러한 사람이며 가장 흥미진진한 대화 상대라고 그가 말했던 것이다. 흥미진진한 대화 상대라고? 내가?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얘기 주제를 바꾸고 싶다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펭귄의 몸 구조만큼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들었다. 진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었다. 그도 그것을 느꼈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이처럼 관심 있게 듣는 일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다. 잭 우드포드는 사랑에 빠진 이방인들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완전히 몰입해서 이야기를 듣는 은근한 아부에 반대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그에게 완전히 몰입해서 듣는 것 이상이었다. 진심으로 그를 인정했고 아낌없이 칭찬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굉장히 즐겁고 유익했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랬다. 나도 그가 아는 것들을 알고 싶다고 말했는데 정말 알고 싶었다. 나는 그와 함께 들판을 거닐고 싶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는데 정말 다시 만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내가 좋은 대화 상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그저 잘 듣고
그가 말할 때 북돋아 주었을 뿐이었다. 사업상의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버드대의 총장이었던 찰스 W. 월리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공적인 사업상의 소통과 관련해서 비법은 없다.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처럼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듣는 기술의 명수였다. 미국의 위대한 소설가 중에 하나인 헨리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웰리엇 박사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활동을 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서 깍지 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는 엄지를 빠르게 또는 천천히 돌리는 것 말고는 움직이지 않고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 보았는데 귀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듣는 것 같았다. 그는 마음으로 들었고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그 의도를 주의 깊게 생각했다.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그와 이야기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다 했다고 느낄 수 있었다. 자명하지 않은가?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하버드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사장들은 비싼 장소를 얻고 물건들을 싸게 들여오며 진열대를 멋지게 꾸미고 수천 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고 나서는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직원들을 고용한다. 그러한 직원들은 고객의 말을 중간에 끊고 반박하고 거슬리게 해서 고객을 백화점 밖으로 내쫓는다. 시카고의 한 백화점은 매년 그 백화점에서 수천 달러를 소비하는 단골 고객을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은 직원 때문에 거의 잃을 뻔했다. 시카고에서 나의 강의를 들은 헨리에타 더글라스 양은 특별 세일 기간에 외투를 한 벌 샀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안감이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직원에게 바꿔달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벽에 붙은 안내문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고객님은 옷을 특별 세일 때 사셨습니다. 읽어보세요. 반품 안 됨. 일단 사셨으면 그대로 입으셔야 합니다. 안감은 직접 꿰매세요. 이 외투는 처음부터 손상이 되어 있었다고요. 더글라스 양은 항의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반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직원은 말을 가로막았다. 더글라스 양이 화가 잔뜩 나서 다시는 이 백화점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막 나가려던 찰나에 수년 동안 그곳에 단골이던 그녀를 아는 백화점 매니저가 들어와서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매니저는 전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외투를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세일 상품은 2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어서 반품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자가 있는 상품은 반품 불가에 포함되지 않지요. 저희 측에서 안감을 확실히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고객이 원하신다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불평을 다루는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 만일 매니저가 와서 고객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백화점은 오랜 단골을 영원히 잃을 것이다. 잘 듣는 것은 사업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